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학습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하면은 타인이나 외부 자극이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이라는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고 학습지라는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고 가해라는 시스템에 적응이 돼 있어.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능동적으로 해야지 이런 짜여진 스케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광고들이 나오죠. 저희 스마트 패드를 하시면은 저희가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짜여진 스케줄이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서 수업을 하고 또 우리 학원에 오면은 제대로 된 스케줄이 있으므로 그 스케줄대로 하면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됩니다. 이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고 엄마들이 저기 가서 저기서 하는 대로 하면 자기주도가 되는구나. 이 스마트 패드를 하면은 아이가 자기주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 자신도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믿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들을 믿고 학원 등록을 하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란 아이가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원해 가지고 스스로 시작을 해요. 자기만의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학원 숙제나 또 어디서 뭘 하라고 하는 그 숙제, 공부,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영유에서 갔다 온 이 숙제를 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이 숙제를 하네? 아니면은 학교 숙제를 하네? 학원 숙제를 갔다 와서 몇 시에 하네?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엄마가 학원 보내서 간 거고 엄마가 영유를 보내놨더니 아이가 간 거고 아무 생각 없이 간 거야. 일단 영유를 아침에 눈 떠가지고 간 거 자체부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가려니까 간 거야. 엄마 깨워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영유를 갔더니 거기 가서 선생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선생님 시킨 대로 했어. 하고 왔더니 너 이거 끝나고 이거 해와. 그러니까는 집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이거 해오래 그러면은 엄마가 그러면 숙제해. 아니면 뭐 지가 알아서 한다든지. 어이구 이제는 뭐 며칠 지나니까 알아서 숙제를 하네. 자기주도 학습이 됐네. 절대 아니에요. 숙제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매일매일 책을 읽으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책을 꺼내서 그냥 읽어. 책을 읽었는데 뭔 내용을 읽었는지 몰라. 하여튼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너 10권 읽어. 그러면은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그냥 막 10권을 읽는 거야.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줄거리인지 느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읽는 거야. 엄마 10권 읽으라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몇 번 했더니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영유를 갔다가 와가지고 아니면 아침에 눈 떠서 학교를 간 다음에 학교에 갔다가 무슨 수학 학원을 가서 거기서 내준 숙제를 집에 와가지고 그 숙제를 마저 한단 말이야. 영유를 갔다 와서도 숙제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책을 꺼내가지고 엄마가 읽으려는 개수만큼 읽어.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엄마가 연산하라고 계속해가지고 연산을 했어. 그러니까는 얘도 이제 몇 번 했으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연산을 해. 연산을 할 줄 아는 거 계속 하는 거야. 할 줄 아는 연산하는 거는 연산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시간 낭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엄마가 또 책 읽으래. 또 책 읽어. 그리고 자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공부만 하다 자는 거야. 이게 무슨 자기주도 학습이야. 엄마가 다 스케줄 다 짜놓고 그거대로 하는데. 그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요. 보통 자기주도 학습은 초등학교 이전에는 안 생겨요. 생길 수도 없고 간혹 가다가 아이들 중에서 영재나 수재급 이런 아이들은 가능해요. 걔네들은 자기가 스스로 스케줄을 다 짜고 거기에 엄마를 개입을 하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이 얘가 다 정해져 있어. 자기 나름대로 월요일은 뭐 할 거고 화요일은 뭐 할 거고 자기 마음대로 스케줄을 다 짜놓은 다음에 엄마 나 이거 오늘 이거 할 거니까 엄마가 이거 지원해줘. 엄마 나 이거 내일은 이거 할 거야. 엄마가 지원해줘. 나 내일 여기 갈 거니까 엄마가 나랑 같이 가. 이런 식으로 아이가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유아시기 때고 학교를 갔어. 그러면은 일단은 아침에 눈 떠서 학교는 가잖아. 학교를 간 다음에 학교를 가고 나서 뭐 학원 이런 데를 다니는데 자 이제부터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학원 시스템 자체를 내가 원하는 걸 엄마한테 먼저 요구를 하는 거야. 엄마
나 조금 있으면은 학교로 갈 거야. 그러니까는 나 학원을 태권도랑 아이가 그 전에 뭐 바둑을 했어. 그럼 나 엄마 나 바둑 할 거고 그 다음에 나 미술이 조금 하고 싶어. 그래서 미술학원 하나 다닐 거고 그 다음에 뭐를 할까? 엄마가 추천하는 게 있어? 엄마가 추천하는 거 있으면 내가 그거 한 2개 해볼게. 월, 화, 수, 목, 금. 요 5일을 내가 원하는 거 3개 하고 엄마가 나한테 해주고 싶은 거 2개는 그렇게 할게. 이런 말이 아이가 먼저 나와야 돼. 그래서 3개는 자기가 원하는 걸 했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 했잖아. 2개는 엄마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 대신 엄마가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그게 맞지가 않으면은 나 그거 오래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요 3개는 내가 최소한 1년은 할게. 절대 고만 안 두고 요건 1년을 할게. 이런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엄마가 이때는 월요일 날은 뭐하고 화요일 날은 뭐하고 수요일 날은 뭐하고 막 이런 걸 정해주고 너 이거 해. 요 시간대는 요거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조차도 아이가 다 스케줄을 짜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엄마 나 저녁 먹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 안 돼? 아직 내가 1학년이고 이러니까는 공부보다는 내가 만들기나 그리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나 그거 좀 할게. 그러니까 학원 끝나고 와서 내가 그것 좀 할게. 대신 나 그 그림 그리는데 옛날에는 색연필로 그렸는데 나 붓으로 그리는 그림 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나 그것 좀 사줘. 이런 식으로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기특해. 그러면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지. 너 학원 갔다 온 다음에 엄마가 요거 준비해 놨으니까 너 이거 해. 이 시간대는 엄마가 원하는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해주다 보니까는 안 돼.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 게 1학년 때부터는 아이랑 같이 예습 복습을 좀 하라고 그래요. 문제집 하나하나 선제형을 해가지고 전체 1학년 때는 국어, 수학, 봄, 여름 2학년 때는 이제 국어, 수학하고 뭐 수학 익힘책 이런 거 했겠죠. 3학년 때는 사회, 과학이 또 추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문제집을 학교를 갔다 온 다음에 예습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유아기 때 그런 거를 예습 복습 연습을 했던 아이들은 상관이 없어요. 의뢰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초등학교 때 안 해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1년만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하나 잡아 놓으셔야 돼요. 모든 자기주도 학습은 예습 복습에서 나와요. 제가 아까 저녁 먹기 전에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좀 과장돼서 한 거예요. 요런 거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자기 주도가 돼 있던 아이들에 한해서만 그게 되는 거지 일반 아이들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은 엄마가 좀 잡아주시고 너가 지금 처음 학교 가는 거니까 1년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는 그거 해보고 나머지는 2학년부터는 네가 원하는 걸 해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한 기본기는 아이가 예습 복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습 복습에 얘가 필요성을 먼저 느껴야 돼요. 예습 복습을 했더니 학교에서 수업이 더 편하구나. 근데 이 과도한 선행을 하는 애들은 이 예습 복습하는 거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쉬우니까. 그래도 해주셔야 돼요. 1, 2학년 때 이걸 안 해주다 보면은 3학년 때부터 자기 주도 학습이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쉽든 어렵든 간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뭐 지금은 쉬우니까 30분이 될 수도 있죠.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거를 하는 거야. 오늘 배운 거를 복습을 하고 나머지 30분은 내일 배울 거를 예습을 하는. 예습한다고 문제를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예습해야 되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거를 엄마가 한번 읽어주고 요런 거 배울 거야. 간단히만 얘기를 해줘요. 아이가 학교 가서 이거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뭐뭐뭐 배울 거라는 식으로만 해주면 돼요. 1학년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하냐 또 틀을 짜주는 거야. 그냥 기본 틀만 짜줘요. 너무 강요하지도 말고 요거 다음에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너 숙제가 있지 않냐, 학교 숙제부터 해서 학원 숙제나 이런 거 또 네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시간을 이 네가 예습 복습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걸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그때는 네가 원하는 책을 봐도 되고 네가 원하는 책에 대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네가 다른 거 하고 싶으면은 다른 걸 해. 대신 약간 공부에 관련된 걸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 공부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런 거를 학교 가서 1학년 내에 그걸 마무리를 져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부족한 부분이나 힘든 부분, 그 다음에 네가 더 생각하는 걸 좋아하면은 그런 거에 관련된 엄마가 문제집을 사줄게. 네가 필요한 걸 얘기를 해. 그러면 엄마가 네가 예습 복습이 끝나고 나서 네가 필요한 부분, 네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엄마가 다 서포트를 해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거 다 얘기해. 그럼 다 사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운의 활동이든 잔의 활동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저녁 먹고 나서 예습 복습이 끝난 다음에 바둑 두는 걸 좋아해. 그러면은 아빠랑 같이 바둑을 둘다든지 엄마가 바둑 둘 줄 알면 엄마가 같이 바둑 두면 돼. 어차피 그건 운의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운의 활동은요 5학년 때까지 계속 해주면 좋아요. 이거는 학교 갔다 와서 해도 좋고요, 저녁에 이런 기본적인 공부 숙제 다 끝난 다음에 해도 좋아요. 이 운의 활동 하는 거는 냅둬 버려요. 노는 게 아니라 운의 활동이에요. 운의 활동. 그리고 그거 외에 아이가 책을 읽는데 엄마, 내가 지금 이거 읽는 책이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책을 원하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책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나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 그러면 자동차에 관련된 책이 좀 없을까? 잡지책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는 책을 좀 구해다 줄 수 있겠어? 아이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엄마가 바로바로 세팅을 해주셔야 돼. 일주일 넘기시면 안 돼요. 무조건 3일 내에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어디다 연결을 하든 막 아빠를 구박을 하든 졸르든 해가지고 당신 지금 당장 가가지고 자동차에 관련된 잡지책이나 이런 거 당장 내일 모레까지 구해와. 그럼 아빠도 이제 막 여기저기 연락해서 야 자동차 뭐 있냐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집에 가져와야 돼. 그거를 최소 3일 안에 다 세팅을 해줘야 돼. 아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 육아를 하는 게 좋아요. 아이가 원하는 책을 읽었을 때 문해력이 증가가 돼요. 논술학원을 보낸다고 문해력이 증가되는 게 아니야. 아이가 원치 않은데 1학년 때 가야 될 학원들을 벌써 다 세팅을 해놨다? 그러면 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이 학원도 아이가 선택을 해야 돼. 언제 선택을 하냐? 이 예습 복습이 되고 1학년 때는 그렇게 학원 많이 다닐 필요 없어요. 2학년 정도 되면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학년 때 엄마가 같이 하잖아. 그러다 보면 아이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제를 읽었는데 문제를 잘 못 읽는 경우도 있고요, 문장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장이 2줄 이상 넘어가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숫자를 잘못 읽는 부분도 있고, 연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고력 문제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1학년 동안 파악을 하라는 거야. 파악. 이게 안 된다고 바로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해. 그래 놓고서는 이거를 엄마가 5단 노트를 작성을 해야 돼. 5단 노트를 작성하고 만약에 틀린 문제에 관해서는 엄마가 이거를 다 문제 답을 써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왜 틀렸나를 써야 돼. 문제를 잘못 읽어서, 문장 이해를 잘못해서, 연산을 잘못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다 써놔. 그리고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이 분석한 것들을 싹 모아놔요. 종류별로. 그러니까 종류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딱 한 6종류 정도로 모아놨고 그거를 분석을 해놔. 그래 놓고서는 아이랑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너가 지금까지 틀린 거를 좀 봤어.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문제를 잘 못 읽고 문장 이해를 잘 못하고 또 숫자를 잘못 읽었다든지 아니면은 연산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지금 네가 틀린 거를 봤을 때 최고 많이 틀렸던 거는 문장을 잘 못 읽어서야. 또 어떤 거는 네가 연산을 잘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거를 네가 더 잘했으면 좋을까? 이런 걸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엄마, 그럼 나 연산 공부를 해야 되겠네? 라고 먼저 아이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제일 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연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연산을 네가 잘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너 혼자 엄마랑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학습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엄마가 문제집을 사가지고 너랑 같이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학원이나 공부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가외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너가 모르는 거를 체크해주고 갈 수도 있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엄마가 해줄게. 만약에 이 방법이 맞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얘기해. 엄마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1학년 때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아이가 선택한 거, 그것을 아이가 만약에 학원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특히 영유를 다니고 이렇게 학원 시스템을 다녔던 아이들은 분명히 학원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영유에서 이렇게 막 학을 쪘던 애들은 난 학원은 싫어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걸 찾겠지.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공부방을 찾았어. 또는 학원을 찾았어. 그러면은 엄마가 그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공부방이 3개 정도를 찾아야 되고 학원도 3개를 찾아야 돼, 최소. 그래서 아이랑 하루 만에 다 투어를 해야 돼요. 이쪽 공부방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봐. 그러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아이가 무조건 선생님하고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 아무리 잘 가르친다 그래도 아이가 선생님하고 코드가 안 맞아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아이가 어떤 선생님하고 잘 맞는지, 또 공부 분위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날 3개를 다 투어를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장님들한테 하루만 생각해보고 내일 결정을 내려드릴게요 라고 해야 돼. 왜냐면은 아이들이 괜찮고 안 괜찮고를 아이들이 자면서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그러면 자면서 여기도 해봤다 저기도 해봤다 아이가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이 선생님하고 했을 때 어떨까, 저 선생님하고 했으면 어떨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때 물어보면 돼. 결정했니? 라고 물어보면 돼. 그러면은 엄마 나 첫 번째 거기로 갈래.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네가 선택한 거야. 대신 조건이 있어. 네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최소 네가 힘들더라도 6개월은 다녀야 돼. 최소. 네가 거기서 적응을 못하면은 네가 적응을 하게끔 노력을 해. 이런 얘기를 해서 싫으면 그만두고 하는 이런 버릇을 없애야 돼요. 이게 아이가 안 맞으면 나머지 시간을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아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하는 훈련도 필요해요. 그래서 6개월이면 6개월을 맥시멈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안에 네가 적응을 하든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적응을 하게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최소 6개월. 만약에 거기서 잘 되면은 거기서 계속 나가면 되는 거예요. 대신 가외는 아니에요. 가외는 바로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학원을 3군데 들린 것처럼 가외 선생님은 아이랑 맞지 않으면은 바로바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학습지 선생님은 되지가 않죠. 그 지역으로 선생님들이 오니까는 맞지 않으면 학습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 학습지가 마음에 드는 거면은 학습지만 받아가지고 엄마가 교육을 시켜줘야 돼. 그렇게 학습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제 좀 밀고 있는 게 재능 학습지인데 돈 받은 거 아니에요. 또 저는 재능에서 5천만 원 손해봤어요. 근데 학습지가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재능에서 피자랑 수학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학습이 좋단 말이에요. 학습지가.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주 바뀌어. 재능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학습지만 받아가지고 조금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하고 배달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너무 자주 바뀌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학습지를 통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야 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해주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가 아이가 필요한 걸 하다가 필요한 학원이나 또 필요한 학습지나 이런 걸 언제 하냐. 학교 갔다 와서 한 개씩 선택한 학원들 있잖아. 그거 끝난 다음부터 저녁 먹기 전에 그걸 하는 거야. 그래야 아이가 저녁 먹은 후에 해야 되는 1시간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가 또 원하는 걸 하면서 아이가 또 요구가 늘어나. 엄마, 나 이거 공부하는데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중간에 시간이 남으면은 저녁 먹기 전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때 짬 넣어가지고 또 하는 거고, 아니면 아이보를 선택하게 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아이가 다 선택하게 하면 돼.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할래? 저녁 먹고 예습복습 끝난 다음에 이거를 할래? 아니면은 조금 바쁘지만 네가 원하는 거 놀이하는 그 시간에 그걸 끼워 넣을래? 그 아이한테 선택하게 해. 그러면 아이가 고민을 할 거란 말이야. 아, 저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 그걸 할까? 아니면 내가 노는 시간에 할까? 그럼 이게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오케이. 나 엄마, 나 노는 거 월요일 날 노는 거 빼고 나 거기다 집어넣게. 이런 식으로 아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그 집안들 보면은 절대 엄마랑 아이랑 협상이 없어요. 절대 합의를 안 해요. 절대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요. 엄마가 모든 스케줄을 다 짜놓고 아이를 끼워 넣는 방식을 쓰고,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패드를 집어넣고, 아이가 원치 않는데도 영유를 집어넣고, 아이가 원치 않은데 학교를 간 이후에 영어 학원에 확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나는 영어가 굉장히 싫어. 영어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엄마가
저기 학원 좋아. 무조건 가. 이렇게 보내버리니까 애들이 그다음부터 영어만 보면 학을 떼어버리는 거야. 이게 필요함을 엄마가 느끼게 해줘야 돼. 이런 예습복습 시스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2학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야지. 누구야, 앞으로 3학년 되면은 영어가 들어가. 근데 지금 봐라. 영어책을 보여줘야 돼. 영어책에 보면은 ABCD를 기본적으로 알고 좀 읽고 가야 네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래?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네가 좀 생각하는 거가 있으면 내일까지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엄마도 내일 얘기를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루 기간을 줘야 돼. 그러면 아이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바로 대답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다음날 아이가 이제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엄마 의견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지금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게 학원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 하는 방법도 있어. 그리고 편하게 네가 스트레스 안 받게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 대신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래? 그러면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편하게 하는 방식을 고른단 말이야. 그러면 집에서 그 음악이나 그러니까 팝송이나 이런 걸 해서 일단 리스닝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말문이 빵 터졌다. 노래가 터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하냐면은 듣기. 그러니까 화면은 켜주면 안 돼요. 듣기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세요? 오늘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서 How are you?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오죠. How are you? How are you?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유튜브들 있어요. 유튜브 그거를 켜놓고 화면 비울 필요가 없지. 그거는 스피커랑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하루에 1시간 정도를 들려줘요. 계속. 이 청각 기능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들리는 것도 있어. 근데 아이가 원해서 들으면요, 이거는 내가 인지를 하고 듣는 거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러면은 아이가 받아들이는 그 양이 더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게 하고 그게 좀 되면은 이 다이얼로그, 이 프리토킹 하는 그런 생활 영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들려줘요. 그거를 들려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영화 같은 거 있죠. 영어로 나오는 영화. 그거를 화면을 끈 상태로 들려주는데 어떤 거냐면은 한 20분짜리 단편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10분짜리 단편 영화. 단편 영화를 딱 10분짜리면 10분짜리만 좀 말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10분짜리만 딱 보여줘. 아이랑 같이 보는 거야. 10분짜리만 딱 보여줘. 그리고 그거를 인지를 시켜. 근데 하면서 좀 말을 좀 걸어요. 아, 저건 저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 저런 상황, 그런 거를 좀 인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화면을 꺼. 그리고 그거를 반복 재생을 해놔. 소리만 나오게 반복 재생을 해놔. 그러면 아이는 벌써 한 번 봤잖아. 그러면 대충 인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거를 하루 동안 반복 재생을 해놓는데 하루 종일은 좀 그렇고 10분짜리니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반복 재생을 해놔요. 그러면 아이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 대화를 했는지 귀로만 듣게 돼. 그러면서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제가 그게 일본어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저는 50음도를 모르는데 일본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읽기 쓰기 안 되는데 일본 사람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미디어를 봤지. 나이가 먹었으니까 봤어요. 근데 애들은 조금 위험 상황이니까는 그 방식을 쓰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싼 돈 들이고 영어 학원 갈 필요가 없어.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영어. 모든 사람들은요, 언어 영역이 한 개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개국어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중국어를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힘들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한 개의 언어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한 개의 언어조차, 그러니까 모국어조차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있잖아요. 성인들 보면은 말도 잘 제대로 못하고 왔다 갔다 핑퐁이 안 되고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 오면 다시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말도 막 우겨대고 막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 얘기를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말도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은 외국어가 안 돼요. 되질 않아. 근데 외국어를 모국어로 만든 아이들은 당연히 한국어가 안 돼요. 얘는 언어가 하나밖에 안 되는 아이야.
그러니까는 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영어는 포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영어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해라. 뭐 대학교는 물 건너간 거지. 그러니까는 이 언어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모국어에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는 그건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운빨이야. 그래서 한 개 국어만 되는 사람이 있고 2개 국어가 되는 사람이 있고 다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2개 국어에서 3개 국어까지 되면은 이 사람은 다개 국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4개, 5개, 6개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를 좀 잘 알아보고 해야 돼요. 얘가 한국말도 잘 못한다. 맨날 예, 아니요, 그냥 단답형으로만 얘기한다. 그럼 대체적으로 영어도 잘 못해요. 어차피 영어 자체도 회화하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 못하고 국어도 잘 못하면은 영어도 잘할 가능성이 적어요. 어차피 그냥 초등학교 영어를 한다고 해도 한국말을 잘 못하면은 중학교부터 나오는 이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걸 잘 못 풀어요. 문장이 3줄, 4줄 이상 넘어가면 못 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이란 아이 스스로 본인 선택하에서 모든 거를 결정하고 모든 거를 자기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것에 의해서 아이가 힘든 거는 엄마랑 상의해가지고 최대한 아이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스케줄에 엄마가 아이가 요구한 걸 넣어주는 방식. 이게 뭐예요? 이것이 자기주도 학습이고요. 단 한 개라도 엄마가 원하는 것이 강제로 들어가 있다. 엄마가 원하는 시스템이나 스케줄에 아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 아이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든지 학원에만 의존하고 선행 학원에만 의존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는 빠른 아이는 중학교, 늦은 아이는 고등학교부터 성적이 그냥 바닥을 쳐요. 자기주도 학습이 돼 있는 아이들은 스카이대를 갈 수도 있고요. 스카이대를 못 가더라 하더라도 20살이 넘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아이가 돼요. 대학은 못 가더라도 자기 관리가 되는 아이가 되고요. 이런 수동적인 이런 학습을 계속했던 아이들은 20살이 넘어도 엄마가 없으면 단 한 개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20살 넘어서 너는 컸는데 아무것도 왜 못하냐 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를 키웠기 때문에. 얘는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얘는 사고 쳐도 전화하고 학교에 대학교를 가서 결석가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조교한테 전화 걸라고 해. 어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애들이 여행이나 막 이런 거 간다고 지금 고등학교나 중학교처럼 전화하면 결석 처리 안 해주잖아.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저기 우리 여행 가는데 아니면 엄마 나 지금 아픈데 아프면 지가 전화해야지 왜 엄마한테 전화해? 그럼 엄마가 조교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 거기 학과에 무슨 학생인데 오늘 아파가지고 학교에 못 갈 것 같아요. 뭐 어쩌라고 조교 어쩌라고? 그러면 결석인가요? 네 결석이에요. 아니 아파서 못 간데 왜 결석이에요? 아 여기는 결석이에요.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진단서 띄워도 안 돼요. 대학교라는 데가. 근데 엄마들이 그 정도 수준이야. 대학교를 구경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 그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엄마들은 대학교를 안 가본 엄마들이겠지,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아프니까 결석 처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화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더 웃기지. 그걸 자기가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엄마를 통해서 전화를 하는 거지. 아이가 지금 아픈데 시험을 미뤄달라는 엄마들도 있어. 아니 어이가 없는 거야. 하여튼 지금 애들이 그래요. 지금 대학교 애들이. 그러면은 지금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되면 더 심해지는 거야. 엄마들이 교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아마 그때는 그럴 거예요. 그 시기 되면은. 근데 대학교가 그때까지 뭐 몇 개나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스카이대에서 뭐 중요 학과 빼고는 다 없어지겠죠. 나중 되면 일반 대학교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갈 수 있는 대학들 이런 데가 많이 생기겠지. 자,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죄송해요. 아유, 맨날 강의가 길어가지고.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게 강의가 길어도 또 시선하니까는 어머니들 많이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짧은 강의 많이 듣지 마세요. 오히려 세뇌당하기가 쉽고 뇌 전두엽 기능이 더 떨어지고 그 제 것 같은 강의는 그냥 모니터 화면 꺼놓고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제 얼굴뿐이 안 나와요. 잘생기지 않은 얼굴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 걸 하는 것이 집중력이 더 좋긴 하죠. 이게 현란한 화면들은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강의 듣는 게 좀 지루하긴 하지만 집중은 돼요. 그래서 그 인간 강사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만 움직이면서 하니까 애들이 집중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강의 하는데 화면이 막 현란하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냥 조회수 늘리는 용이에요. 그거는 10분을 들어도 머릿속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길게 하는 이유가 엄마들 그나마 지금 숏폼들 많이 보면서 전두엽 기능이 약화된 거 그거를 제 거 강의가 지루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은 최대한 마지막까지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이라도 전두엽 기능을 향상시키고 듣기는 뇌 데미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꺼놓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돼요. 그렇게라도 하면은 괜찮으니까는 그런 식으로 제 거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제 거는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지 마세요. 왜냐? 했던 얘기 계속 하거든. 잘 들어보면 좀 잔소리 같지 않아? 엄마들한테 지금 잔소리 하는 거야. 이게 너무 지금 시대가 이상해지고 있으니까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좀 잔소리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 참, 저한테 상담은 제가 아예 따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요것으로 강의 끝마쳐야 되겠어. 계속 시간이 늘어나네. 그래서 요걸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언제든지 필요한 강의나 필요한 내용이나 강의를 받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은 아무 영상에서나 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못해도 그날 무조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는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거 강의는 웬만하면은 마지막 아우트로 음악 나올 때까지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어머님들이 지금 조기교육 유튜버나 또는 이런 숏폼들 많이 보는 것들 인스타나 또 틱톡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한 뇌가 약간 떨어진 것들이 그래도 이거 긴 영상이나 긴 강의나 또 긴 강연들 이런 것들을 건너뛰기 없이 듣다 보면은 뇌가 많이 다시 살아나요. 청각 기능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신혜진 교수나 하정훈 박사 이런 책들 그런 거 보면서 육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보면은 더 좋아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